전도 사고와 관련해 운전기사의 운전 미숙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사고는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던 중 버스 시동이 꺼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2021년 법 개정으로 면허가 있어야만 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옥천군 금강수변 신수공원에 드넓게 펼쳐진 유채꽃이 상충객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곳에서 옥천향수 유채꽃 축제도 펼쳐집니다. 청주 시티투어가 이번 달부터 재개됐습니다. 20명만 모이면 이용할 수 있는 수시투어는 저렴한 비용으로 관광 일정도 직접 짤 수 있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어제 저녁 충주 수안보에서 35명의 사상자를 낸 버스 전도 사고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사고는 가파른 언덕길에서 갑자기 시동이 꺼지면서 발생했는데요. 경찰은 합동 현장 감식과 함께 운전기사를 입건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어제 전도 사고가 난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다 멈춰서더니 갑자기 내리막길을 무서운 속도로 후진합니다. 기사와 승객들의 비명소리는 당시 긴박한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어제 저녁 6시 5분쯤 충주시 수안보면의 호텔 입구 오르막길에서 발생한 버스 전도 사고로 외국인 여성 승객 1명이 숨지고 9명이 중상, 25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Значит, когда я упала, это было очень быстро. Сверху на меня упало две женщины. И стало очень тяжело дышать. 사고는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던 중 버스 시동이 꺼지면서 시작됐습니다. 버스가 2단 기어에서 오르막길을 오르다 멈추자 기사가 1단 기어로 변속하던 중 시동이 꺼지면서 60m 정도를 그대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이곳이 버스가 밀리기 시작한 지점인데요. 경사가 30도 이상으로 굉장히 가팔라서 평소 버스 운전기사에게는 운전하기 어렵다고 악명 높은 장소입니다. 당시 목적지를 100m 앞둔 상황이었는데 일부 탑승객들이 미리 안전벨트를 풀면서 화를 키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일어나서 우리 이제 호텔 도착한다라고 할 때 앞에 있는 분들은 선반에 있는 짐이라던가 이런 걸 내리려고 벨트를 푼 상태고 뒤에는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경찰은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현장 감식을 벌였습니다. 기계 결함인지 아니면 운전자 조작 미숙인지 아니면 시동이 갑자기 꺼진 건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식을 하려고 부른 겁니다. 또 경찰은 버스 운전기사 60대 남성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주시는 오늘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수안보 온천제를 축소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는 수안보에서 관광버스 전도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개막식 사전 공연을 취소하고 축하 공연을 연기하는 등 차분한 분위기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늘 저녁 개막식 공식 행사에는 피해자에 대한 추모 시간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가 충주 수안보에서 발생한 이스라엘 관광객 버스 전도 사고에 대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도는 부상자들이 이송된 병원에 공무원과 통역관을 파견하는 한편 유가족 방문 시 외교부와 협의해 항공편 등 교통 편의 제공과 사상자의 장례와 부상자 치료 지원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김영환 지사는 사고 당일 괴산 성모병원과 충주의료원을 방문해 부상자를 위로하고 충주시 통합지원본부를 찾아 피해자에 대한 종합지원을 지시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법이 개정되며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면허가 있어야만 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일반 자동차와 같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행정처분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데 그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24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A씨는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7%. 이에 따라 A씨가 보유하고 있던 제2종 보통 운전면허는 취소됐습니다. A씨는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몰랐고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가 없었다며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운전이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점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주지법 제1행정부는 A씨의 주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법률의 무지에 불과하고 A씨의 개인 사정보다 음주운전을 방지해야 할 공익이나 공공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지난 2021년 5월 법이 개정돼 개인형 이동장치도 음주운전 시 행정처벌을 받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포함됐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형사 입건되지 않는 점만 자동차와 다를 뿐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은 똑같이 적용돼 운전자가 취득한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또 교통법규 위반이나 운전자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에 해당하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은 원동기 운전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보유한 만 16세 이상의 운전자가 운행 가능하며 음주운전을 한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최소 6개월 이상의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법이 개정된 지난 2021년 충북에서는 76명이 음주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몰다 경찰에 단속됐고 지난해에는 2배에 가까운 131명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치를 초과한 상당수는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됐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올해는 따뜻한 날씨로 개화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꽃 구경 놓친 분들이 많은데요. 아쉬움을 달래주기라도 하듯 옥천 금강변의 유채꽃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노란 물결이 일렁이는 현장을 함께 감상하시죠. 김세희 기자가 안내합니다. 금강역 둔치가 물감을 뿌려놓은 듯 샛노랗게 물들었습니다. 봄바람에 유채꽃이 산들산들 흔들리며 노란 물결이 일렁이고 푸른 버드나무 실록과 어우러져 한 폭의 풍경화를 연상케 합니다. 기대 안 하고 왔는데요. 기대보다 훨씬 더 예쁘고 넓고 그리고 나무까지 같이 있어서 풍경이 훨씬 더 예쁘고 좋아요. 상춘객들은 하천변을 따라 펼쳐진 유채꽃밭을 유유히 걸으며 봄날의 정취를 만끽하고 유채꽃을 배경으로 가족 연인들은 저마다의 추억을 담습니다. 우리 언니 옷처럼 너무 노랗고 물론 중간중간 나오지 않는 꽃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피어서 너무 좋아요. 옥천군 금강 수변 친수공원에 8만 3천 제곱미터로 드넓게 펼쳐진 유채꽃 단지. 내일부터 이곳에서 옥천 향수 유채꽃 축제가 열립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옥천 향수 유채꽃 축제는 피크닉, 캠핑 테마 등 유채꽃의 추억을 담을 수 있는 다양한 포토존과 함께 푸드트럭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꽃은 피었지만은 축제를 열지 못했는데 올해 이제 처음으로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버드나무와 강이 어우러진 좋은 경관을 만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옥천 유채꽃 축제는 다음 달 14일까지 계속됩니다. 따뜻한 날씨로 초봄에 피는 꽃들이 일찍 시들어버린 가운데 유채꽃이 선사하는 금빛 장관이 상춘객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청주 시티투어가 이번 달부터 재개됐습니다. 올해는 그동안 중단됐던 소시투어 위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저렴한 비용에 관광팀이 일정을 자유롭게 짤 수 있다고 합니다. 홍우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이른바 KDI로 유학을 온 외국인 공무원들이 청주를 찾았습니다. 모두 11개국 21명의 유학생들로 청남대와 문희문화재단지 등을 둘러봤습니다. Sightseeing, from seeing the colors of nature. There's also the historical side of it. And as a graduate student, it's something I'm really interested in. And I get to see a combination of both sightseeing and history. So yeah, I enjoy it very much. 다음에 그 벚꽃도 보고 다음에도 이렇게 처음에 봤는데 너무 좋았어. 다음에도 꼭 방문하고 싶습니다. 이들이 타고 온 것은 청주 시티투어 버스. 주말에 운행하는 정기투어가 아닌 수시투어로 20명 이상만 모이면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내 마음대로 청주 명소 2곳 이상을 선택해 둘러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버스 이용 요금은 단돈 2,000원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 이용 시간을 감안하면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여행자 보험, 관광지 입장료, 점심값 등의 비용은 각자 부담입니다. 청주시는 올해 수시투어를 기존보다 3배 많은 200차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10,000명 정도가 이용 가능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청주 시내 관광지를 본인들 코스로 직접 코스를 짜서 가실 수 있습니다. 기업체나 주민자치위원회, 학교 등의 홍보를 적극할 생각입니다. 청주시가 수시 투어를 마련한 것은 외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 마케팅에 앞서 청주 시민들에게 우선 우리 고장의 명소를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미 상당수 지역 소재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청주의 재발견을 통한 관광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청북도가 가뭄 대응 TF를 본격 가동하며 가뭄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6개월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65% 정도밖에 되지 않아 도내 7개 시군은 약한 가뭄, 4개 시군은 보통 가뭄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충북의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90.5%로 평년의 96.6%를 유지하며 정상 공급 중입니다. 충청북도는 아직 가시적인 가뭄 피해는 없지만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모니터링과 용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할 대안으로 농기계 혁신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위기에 빠진 한국 농업을 지키기 위해선 첨단 농기계 개발을 위한 정책 지원이 절실합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밭 두둑을 덮는 비닐 피복 작업이 한창입니다. 밭 구석구석을 일일이 걸어다니며 했던 일을 이제는 농기계를 타고 쉽게 끝냅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이 특허 출원한 비닐 피복기 탈부착식 발판 덕분입니다. 저비용으로 노동력과 노동시간을 줄여 고령화된 우리 농촌에 효과적입니다. 발판에 올라탄 채로 작업이 가능하고 그리고 불필요할 시 거추장스러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80도로 접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농업인구 고령화와 식량 안보 등 복합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농기계 산업의 혁신이 시급하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현재 글로벌 농기계 시장은 200조 원 이상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5% 넘게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연평균 1%대 성장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첨단 농기계 중 가장 주목받는 글로벌 자율주행 농기계 시장은 오는 2025년까지 연평균 18.9%의 성장이 예측됐고 최근 우리 농촌에도 사용하고 있는 드론 농기계도 글로벌 성장세가 연평균 18.1%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농기계 기술 격차는 글로벌 수준보다 3년 이상 뒤처져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드론이라든가 자동 관수 시설 등 스마트 농업 기술을 개발해서 농업인이 손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국내 농기계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첨단 산업을 결합하는 융복합형 연구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한 주의 세종 지역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주간 세종 이슈 더 세종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조례안 갈등 결국 대법원 판단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임원 추천 비율 문제 등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출자 출연기관 운영 관련 조례안이 지난달 13일 의회에서 다시 집행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최 시장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공포를 거부했고 결국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이 대신 공포했는데요. 관련 법상 의회에서 돌아온 조례안을 시장이 5일 안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 시의장이 대신할 수 있는 건데 민주당 의원의 발의로 통과, 재가결됐던 조례안이 국민의힘 출신의 시장이 공포를 거부했고 이를 민주당의 시의장이 대신 공포한 겁니다. 하지만 최 시장은 상의장이 공포를 하자마자 곧바로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내면서 조례 무력화에 나섰는데요. 여기에 조례의 효력을 중지하기 위한 집행 정지 결정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결국 조례안을 두고 시장과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과의 갈등이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된 건데 이 최 시장은 소송과 별개로 시의회와 협치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세종시 부동산 시장 훈풍 예고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전국 아파트 분양 전망을 예측했는데 지난달 대비 11.6포인트 오른 85.2로 나타나면서 6개월 연속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92.9로 전국에서 세 번째를 기록했는데 지난달 대비 상승폭은 28.2포인트로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위축됐던 세종 지역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분양 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다소 완화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올해 세종시에선 임대를 포함해 7,763호가 공급될 예정인데 세종시 집값도 2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세종 지역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국회 세종서당 건립 전담 조직 신설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회 세종서당 건립을 위한 전담 조직인 국회 세종서당 추진단을 신설하는 직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세종서당 건립과 관련해 정규 조직이 아닌 TF 실무지원단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인원도 5명에 불과해 본격적으로 건립에 착수하면 폭증하는 업무량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이 직제 개정안 통과로 국회 사무처 내에 12명 규모의 정규 직제로 꾸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앞으로 세종서당 추진단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예산 집행 관리, 설계 시공 등 국회 세종서당 건립 사업을 총괄하게 됩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규 직제화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고 국회 운영위원들에게 줄기차게 요청해왔다고 밝혔는데 이 정규 직제화로 세종서당 건립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세종 이슈 더세종이었습니다. 충청북도가 다자녀와 투자유치 공로 공무원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인사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도는 2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1점, 3자녀를 둔 공무원은 1.5점을, 투자유치 공로 공무원에게는 최대 1.5점까지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민선 8기 역전 분야에 대한 팀장 공모제를 실시하고 기피, 경무 부서 팀장에 대한 가산점도 상향했습니다. 청주시는 오늘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열고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S1, S2 블록에 건설하는 신형 지웰 프로지오와 해링턴 플레이스 주상복합의 평균 분양가를 3.3제곱미터당 각각 1,160만 원과 1,152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심사위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그리고 가산 항목과 주변 시세를 고려해 평균 분양가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청주에는 테크노폴리스와 개신동에서 4개 아파트 단지가 사실상 동시 분양에 들어가면서 청약률과 조기 계약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제약이 풀리고 모임이 늘면서 음주운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어린 생명이 희생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요.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은 잠재적인 살인행위라는 자각과 더불어 주변에서도 함께 제재하려는 노력이 있어야겠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